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여의도 펀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단순 명료하게 저렇게 윤석열이라고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인데 이런 이슈들까지도 빨아들일 정도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총장 징계를 두고 여야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법조계도 그만큼 그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노웅래 의원, 김기현 의원 두 분 다 이렇게 4선 의원으로서 이 두 분의 좀 품격 있는 토론을 기대하면서 먼저 오늘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도 축하드립니다.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하셨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절정과 정호성 시인의 시를 언급하셨던데, 절정은 이 정권 광기의 절정이었고 산산조각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추미애 인격의 산산조각이었음을 국민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두 원내대표의 말 그리고 단어, 표현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상충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평가가 매우 극단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거, 그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 먼저 이번 징계 부분 정직 2개월 이게 여기가 정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제 또 사법부의 또 판단으로 넘어갈 테니까. 이 갈등 구도가 그동안 한 1년 가까이 길게는 그렇게 끌어왔고 최근 몇 개월 사이에는 정말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았었는데, 과연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그 부분을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번 갈등 구도를 통해서 참 많이 필요하다 이런 호소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우리 추미애 장관, 예. 윤석열 총장 간의 마찰 갈등, 이게 지금 두 사람의 감정 싸움처럼 자꾸 또 언론에서 그렇게도 보이게 예. 했지만, 이게 결국 들여다보면 이게 검찰 개혁을 할 거냐, 예. 아니면은 하지 말 거냐. 그래서 이제 검찰은 똘똘 뭉쳐갖고 네. 이거를 저항하고 반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이거는 추미애 장관,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1년 가까운 이러한 갈등과 마찰, 국민 정말 필요하고 정말 짜증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더더군다나 이게 이 징계 처분이 이제 대통령의 재가까지 난 마당에 이걸 법적으로 다시 가져가겠다고 네. 한다 그런다면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 재가 난 걸 또 법적 대응한다. 그럼 이건 임명권자랑 맞짱 뜨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검찰총장도 행정부의 일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짱 뜨겠다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도의적으로 봐도 네. 그렇고, 우리 헌법 7조에 있는 우리 공무원의 무한 책임으로 볼다고 그래도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일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법적 대응으로 가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검찰한테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국력 소모적인 이런 낭비, 이런 혼란, 이런 어려움, 더구나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 마당에서 이거를 더 법적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윤석열 총장, 네. 본인은 자기 정의가 있다고 하고 본인의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본인의 역할, 이제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난 마당에, 그러니까 징계를 둘러싼 그 직무정지를 둘러싼 카운터파트가 없어진 마당에 예. 지금 또 소송을 또 가겠다 하는 거는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이게 그렇다고 그런다면 결국에는 대통령과 맞짱 뜨겠다는 것이고 네. 결국에는 검찰, 이 무소불위의 권력, 민주적으로 통제 안 받은 검찰 그리고 자기 식구 봐주기 선택적 수사하는 이 검찰의 행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점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우리 추미애 장관도 이제 공수처법도 개정이 됐고 그리고 1년 가까이 되는 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이제 윤석열 총장도 이제 임명권자와 맞짱 뜨려고 하는 예. 이게 국민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이런 행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명예롭게 이제 내려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좀 노웅래께서 지금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안마다 조금 나눠서 두 분께 좀 견해를 여쭤볼 테니까 뭐 다시 먼저 김기현 의원께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지금 뭐 맞짱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이 법적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쪽은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총장 정직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다라고 하면서 오늘 중으로 이제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갈등의 구조를 뭐 추윤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그런 예. 갈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 사이의 갈등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 손 못 대게 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손대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 비민주적 세력, 반민주적 세력이죠. 비민주도 아니고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법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는 세력들이 맞서고 있는 예. 그런 형국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추윤 갈등, 뭐 대통령과 윤 총장 갈등 이런 구도로 설정하는 자체가 틀려먹었습니다. 네. 이 정권은 처음부터 검찰 개혁이라고 명분을 내세워놓고 뭐 검찰 개혁을 하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공수처 만들어서 권력 비리 다 은폐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은 권력만 수사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들통이 난 거죠.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까 그걸 결국 자른 거란 말이죠. 이런 형태로 잘랐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이것이 그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 네. 물론 그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삼권 분립은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통령에 맞짱 뜨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짜여진 시나리오에서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정직시키고 추 장관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대통령에게 맞짱 뜨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미리 시나리오를 다 짜놓은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여권이 한꺼번에 쫙 똑같은 방향으로 밀고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 입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여기에서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예. 죄인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예.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그리고 집행 정지 신청 이 두 가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과연 이번에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미치는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징계 수위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과연 회복할 수 있는 손해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은데요. 두 분께 차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게 가처분의 뭐 인용은 사실상 이건 법원의 영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건 섣불리 예단을 하거나 언급을 하는 게 자칫하다가는 이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비춰질 수가 있겠죠. 수가 있는 예.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예단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적어도 이 사건은 이게 만약에 가처분도 뭐 해갖고 지금 심판까지 법적 대응까지 간다 그런다면 정말 불행한 것 중에 가장 불행한 일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이 검찰은 계속 우리 또 김기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인 검찰이 지금 수사를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이다. 권력이 네. 살아있는 권력이라서 검찰이 선택적인 수사를 하고 선택적인 정의에 의해서 선택적인 수사를 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검찰 개혁이나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이날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우리 대표도 지지했던 거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총선 우리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잘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주도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심판받을 거다. 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운영돼 보지도 못하게끔 이 검찰 개혁 그리고 공수처 출범 이거 자체를 못하겠고 저항하고 막아서 안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이거는 정말 누워서 침 뱉기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징계를 둘러싼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참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징부정지 가처분 신청 떨어졌을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적어도 1년 가까이 그렇게 추윤 갈등이라는 걸로 해갖고 마찰을 국민 피곤하게 했으면 그 인용됐다고 해서 바로 또 나온 것도 좀 모양도 나쁘지만 마치 개선 장군처럼 나와서 하는 그 모습은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경수를 저건 정치하는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저분이 공직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런다면 저는 떳떳하게 이제는 정치를 옷 벗고 나와서 하는 게 맞다라는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재 시점에서는 명예롭게 내려놓고 이제 검찰도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도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전환기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 예. 계속 버티고 지금 반발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법부 법원의 판단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때는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 소송 이제 아직 제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중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보다도 더 미칠 여파가 결과에 대한 것들이 더 클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큽니다.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김기현 의원께서는 그때 당시 상황과 좀 비교해서 이번에 좀 어떤 결말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 그 집행 정지 신청이 나온다면요? 저는 예전에 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 판사로서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있으면 이 결과는 뻔합니다. 집행 정지를 안 할 수가 없는 사례죠.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 7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 2개월 날리겠다는 것인데 그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그 과정을 보면 이게 징계 요구를 한 게 그 법무부 장관이나 말이죠. 일종의 재판심은 검사입니다. 검사가 재판을 청구를 해놔놓고 그 담당할 판사를 검사가 정한 겁니다. 당신이 재판하시오. 당신이 재판하시오.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징계위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그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해놓고 법무부 장관이 그 판단을 할 심판관을 지정하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라는 것 자체는 그냥 쇼다. 라고 하는 거 야바이꾼들 야바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가 운영이 이게 뭐냐라는 지적을 받는 거죠. 저는 이 사태의 진행을 보면서 이번에 징계위원들이 징계한 그 결과를 이렇게 다 봤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이렇게 벌써 돌고 있더라고. 징계 사유가 8가지가 예. 제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영달과 혹은 자신들의 어떤 그 집단의 이익 때문에 그 양심을 엿바꿔 먹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그런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무슨 판사 사찰 이렇게 한다는데 그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전교조, 법의 노조, 철회 요구하면서 경찰하고 충돌했던 시위대에서 징역, 집행유예 이렇게 선고했다라고 돼 있는 것이 이게 어떤 무슨 굉장히 좀 이상한 사찰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거 다 공개된 판결입니다. 예. 판사가 공개 판결에서 비공개 판결하는 대한민국이 어디 한 건이라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개된 판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성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또 그 내용에도 보면 이 사람이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 있다 이런다는데 그거 당연히 분석해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 재판을 할 때 똑같이 분석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 얘기를 잘 들어주는지 아니면 검사 얘기를 잘 들어주는지 그 사람이 증거를 엄격하게 요구하는지 대충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그 소송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이 분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PPT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PPT를 좋아하는 판사를 분석을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판결 결과를 내는 PPT를 만들어야죠. 이런 걸 분석해 놓은 걸 가지고서 그에 대해 사찰을 했다. 그래서 처벌한다고 하면 아니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한다면 예. 이걸 갖고 징계를 해가지고 징적 이결을 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절차적으로 봐도 터무니없고 특히 거기에 심재철 뭐 또 하고 뭐 김관정 몇 사람의 진술서가 제출돼 있다는데 이런 진술서란 것은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진술서를 쓴 작성자를 세워놓는 겁니다. 재판정에 그 심판정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렇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들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썼느냐?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왜 거짓말했느냐?라고 따져 묻는 그걸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정의의 그 신빙성에 대한 탄핵이라는 절차인데 그거 절대 무시해버리고 진술서 그것만 증거를 해서 해버렸단 말이죠. 예. 정의 채택 다 철회해버리고요. 바로 한층 그 위에 있다고 한다. 한층 위에 있는 사람 내려오라고 하면 될 걸 안 나온다고 해서 철회해버리고 이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 유리한 것만 딱 쓰는 진술서 가지고 재판한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재판이 필요 없죠. 서류만 내고 심사해버리죠. 예, 이 만약에 사법부에서 이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인용을 한다면 참 상황이 복잡해지겠지만 만약 기각이 된다면요. 윤석열 총장에게는 2달의 시간이 공백으로 남을 겁니다. 그 사이에 이 2달 사이에 사정당국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도 저희가 좀 미리 좀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의 견해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 2달 사이에 2달의 정직 기간 사이에 공수처장이 선임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이에 또 공수처가 첫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여기에 무슨 권력형 비리로 지금 명명되고 있는 월성 1호기, 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뭐 울산 사건 관련 이런 수사들이 공수처로 또 넘어갈 것이냐 야권에서는 거기에 대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일련의 2달 뒤에 변화될 사정당국 여기에 대해서 뭐 의혹도 있고요, 불식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께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그렇게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자고 만드는 게 공수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지금 출범도 안 했는데 제대로 안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한다 그런다면 사실상 발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예. 시작을 해보고라도 문제를 좀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이나 그리고 공수처의 역사성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 민주당만 주장한 건지 한나라당, 국민의힘도 같이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검찰 개혁 필요하다, 공수처 필요하다.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하기 위해서 했던 역사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출발을 해야지. 이거 지금 김계원 의원님 여기 눈 시뻘게 뜨고 계신데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울산 선거 개입 이거 우리 마음대로 이거 말해 공수처로 가져간다 그런다면 네. 김기현 의원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공수처법 24조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성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걸 감안해서 적절할 경우에만 이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런다면 지금 검찰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 이해 당사자일 경우에 그런 건 공수처에서 해야 되지 않 지금 자기 편대로 자기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건 당연히 공수처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려의 시선은 예? 그 예.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결정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그 논의는 되겠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토권이라는 게 처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토권이라는 거는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한 공수처 비토권이어야지 그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원천 봉쇄하기 위한 그게 비토권이라고 그런다면 그거는 운영을 하고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라고 해야 될 건데 시작을 못하게 한다 그런다면 그건 실질적인 비토권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비토권이다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건 우려와 기우이다. 네. 그래서 일단
아니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매일 여론조사도 나오고 하는 판에 네. 이거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당리당략 정략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한번 지켜봐 주시고 네.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 확대되고 있는 망에서 자꾸 불안 부추기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여야가 공이 한번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의지가 없어서 이거 검찰 개혁 안 하고 공수처 안 했습니까? 예. 그만큼 절대 권력화돼 있는 이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 이제는 정말 민주적인 통제할 수 있는 검찰이 되도록 하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일단 시작하고 예. 민주당이 잘못한 거 있다 그런다면 심판도 해주시고 예. 평가도 해주십사 이렇게 한번 네.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기현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공수처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라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공수처는 정치적 예속성을 훨씬 강화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추진했던 저는 그에 대해 반대했던 입장입니다만은 우리 당 일각에 추진했던 공수처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대로 임명해갖고 내 부하 직원도 시켜서 하듯이 하면 안 되죠. 거기다 기소권 안 줍니다. 지금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괴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재의 검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괴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드는 공수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확신한 입장이고요. 좀 전에 아까 우리가 비토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우리 당에 추천한 2명의 위원이 계셨습니다만 그 추천위원들이 오히려 대법원에서 혹은 법원 변호에서 추천한 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했답니다. 근데 여권에서 비토를 해서 안 되는 거죠. 여권은 자기 마음에 드는 말랑말랑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사람을 하겠다. 현 권력 하에서 고위직을 한 사람까지 받아들이겠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나아가서 이제 지금 좀 전에 이제 지금 현재 논란되는 거 월성원전,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런 것들이 권력형 비리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공수처로 가져갈 것이 거의 100%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을 공수처에 줘놨습니다. 달라 그러면 무조건 줘야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주고 말고를 밑에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빼앗아갈 것이 명확한데 왜 그런 명확하다고 하느냐. 이 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팀을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전부 해체시켰습니다. 이 사건 수사하던 울산 사건 수사하던 팀들 총선 후에 수사를 재개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전부 다 해체시켰습니다. 월성원전 사건 그것도 지금 압력을 계속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있으면 아마 인사이되고 하면서 또 해체시킬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것 결국 수사팀 해체시키고 검사장 다 바뀌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산 권력 수사하는 걸 수사팀 자체를 해체해버리는 인사를 여러 차례 걸쳐 했는데 그런데 아니라고 지금 자꾸 거짓말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예. 네, 자연스럽게 다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단순 명료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주제와도 연결되는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 장관은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위 결정에 대한 재가를 요청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추 장관이 그리고 나서 사의 표명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가 휴가를 내고 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숙고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 이 사표가 수리될지 아닐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올 초 취임한 이후에 정말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참 많은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추 장관의 이번 사의 표명이 사실상 경질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반면에 검찰 개혁에 초석을 닫고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을 스스로 결단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난 1년, 특히 어제 사의 표명한 이후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은 두 가지 점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검찰 개혁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제 진전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그런다면 그동안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했던
이 공수처 출범, 이 검찰 개혁의 상당 부분이 진전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의 이제는 역할이 이제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평가할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대의 명분이 있는 검찰 개혁 그리고 공수처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거칠게 마치 무슨 두 사람의 감정 싸움처럼 보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 피곤하게 하고 참 국민들 정말 괴롭힘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자세로 난 사임을 표명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평가할 만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너무 거칠게 그리고 아무리 대의 명분 있는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출범이라 하더라도 그 목표를 위해서 너무 거칠게 싸움하는 식으로 갈등을 빚게 한 것은 그거는 뭐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자세를 보인 거다 하는 예. 게 이번 의미라고 이번 사일 표명한 의미라고 보고요. 예.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도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진정성은 본인의 뜻은 오직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대표 그리고 당에서 하려고 했던 것처럼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하기 위한 검찰 개혁 그리고 예. 공수처 출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 목적이었다, 내 뜻이다라는 그 뜻에 난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김기현 의원께서는 뭐 같은 의견은 추미애 아닌 것 장관의 같은데요, 표정이. 사태는 예. 뭐 다 짜여진 각본이 이제 처음부터 다 짜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정지 2개월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처음에 완전히 죽일 듯이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막 그랬던 장관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지 2개월 됐는데 와 정지 2개월 잘못되었다 해임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 이제 임무가 끝났다고 사임한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짜놓은 각본이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짜놓은 겁니다. 그래 정지 2개월 왜 했느냐? 2개월만 딱 하면 그 사이에 이게 뭐 그 공수처가 발족해서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사건들 다 가져가 버리니까 네.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윤 총장이 돌아온더라도 네. 실제는 아무 권한이 없다. 인사조치 다 해버리고 안 그래도 손발 잘랐지만 더 잘라버릴 거니까. 그래서 요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까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 보는 추미애 장관은 어떤 존재입니까? 추미애 장관은 사실은 뭐 대통령의 그 아바타 역할을 한 거죠.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 좀 정정당당하지 못합니다. 일국의 지도자신데 아니 그러면 추미애 장관을 윤석열을 불러놓고 사정은 이렇다. 대통령도 입장이 좀 난처하니까 어떻게 하자라고 권유를 하시든지 해야지 입도 뻥긋 안 하시고 대통령이 어디 숨었냐고 아무리 얘기해서도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니까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뭐 짜여진 각본인데 결단을 높이 평가할 뭐 있습니까? 해놓은 대로 하는 건데 저는 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미애 장관을 사퇴시킨다고 하면서 윤 청장 들어 사퇴하라고 하는구나. 네. 추미애 장관 사퇴 수리도 안 했습니다. 사퇴 수리를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시든지 수리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해서 윤 총장 들어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거 하나고 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법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법원에서 직무집행 정지 그걸 정지 2개월 했지 않았습니까? 정지 2개월 한 처분에 대해서 집행 정지 가처분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만약에 받아들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는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면 판사도 그 수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완비된 상태에서 일종의 재판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가졌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은 2달 동안 정직이 됐고요.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갈등이 끝났다고 보기는 두 분 말씀처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